14번, 16번, 29번, 35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가 상황 X에서 누린 행복보다 좀 보면은 보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면은 사회부터 봅시다. 남편인 갑과 아내인 을에게 자녀 병이 있다. 이 부부가 둘째 아이를 낳으면 갑의 행복도는 그대로인 반면 을은 건강이 나빠져 행복도가 떨어지지만 병의 행복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A는 이 부부가 둘째 상을 낳지 않는 상황이고 B는 이 부부가 둘째 아이를 낳은 상황이다. 아래표는 각각의 상황에서 갑의 병정의 행복도를 나타낸다. 단 가능한 상황 A, B뿐이며 갑의 병정 외에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상황 A에서 정 존재하지만 행복은 0이라고 가정한다. 자, 보기 보니까 나쁘게 대우하는 것, 나쁘게 대우하고 있다면 나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네요. 자, 그럼 이런 원리 1. X에서 누리는 행복보다 어쩌고저쩌면 나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원리 2. 어쩌고저쩌면 나쁘게 대우하는 것이다. 어쩌고저쩌면 나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나쁘게 대우하지 않은 경우엔 이 두 가지고 이거는 나쁘게 대우하는 것이네요. 자, 원리 3. 이 경우는 나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자, 3번 도덕적으로 허용. 이 여부는 여기서 확인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나쁘게 대우하는 것. 나쁘게 대우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여기에 해당해야만 되겠죠. 여기에만 여기에 오로지 여기뿐만이 나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뭔 소리냐? P가 X에서 존재하고 X에서보다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가능한 상황 Y가 존재하는 경우 Y에서 존재하는 사람 중에 Y보다 X에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Q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P는 X에서 나쁘게 대우받는 것이다. 와, 이게 뭔 소리냐 싶은데요. 자, A가 기준이니까 여기 X는 A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그리고 이게 Y가 될 테니까 이대로 해석해 보면은 갑의 병중에 나쁘게 대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 중에 그러니까 A 상황에서 존재하고 A에서보다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가능한 상황 Y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면 얘는 아니고 얘가 6 이상일 때만 가능하겠네요. 이 6 이상일 경우 6 이상인 상황 Y가 존재할 경우 Y에서 존재하는 사람 중에 얘네 중에 Y보다 X에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Q가 존재하지. 자, X에서보다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가능한 상황 Y가 이거 여기서 하면 되고 얘가 더 많은 상황에서 병이 B에서 6일 경우에는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Y에서 존재하는 이 사람 중 Y보다 X에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Y보다 X에서 더 많은 상황을 누리는 Q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쁘게 대우받는 것이고 그런 Q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X에서 나쁘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령 여기가 5고 여기가 6인 사람이 있으면 병은 나쁘게 대우받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6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쁘게 대우받는 것이 그 어떤 사람도 나쁘게 대우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B에서 갑을 병 중 한 사람만 나쁘게 대우받고 있다면 알파는 5보다 작다. 알파는 5보다 작다. 자, 그러면 B가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여기가 X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 사람만 나쁘게 대우받고 있다. 나쁘게 대우받고 있다. 이 상황인 사람이 있나 봅시다. P가 B에서 존재하고 B보다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게 가능한 Y, 을이 있네요. 이 경우 Y에서 존재하는 사람 중 Y보다 X에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Q, 이해가 되겠네요. 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그럼 4일 경우 나쁘게 대우받는 것이 맞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4일 경우 을은 나쁘게 대우게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가 4일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얘가 4일 때 얘가 3이니까 얘도 나쁘게 대우받네요. 그러면 두 명이 나쁘게 대우받습니다. 한 사람만 나쁘게 대우받고 있다면 알파는 5보다 작다. 틀린 말이죠. 자 그러면 디귿 A, B 모두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면 알파는 5보다 크다. 5보다 크다. 오보다 크다일 경우에, 근데 5보다 크다라는 경우에 이거를 검토를 6을 해야 할까요? 4를 해야 할까요? 답은 4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6을 검토한다면 그냥 강화할 뿐입니다. 그 견해를. 근데 4를 검토하는 것, 5보다 같거나 작다. 일 때를 검토해야죠. 왜냐면 이게 반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헐, 나 이건 방금 말하면서 생각함. 근데 아까 봤을 때 4일 때는 두 명이 나쁘게 대우받고 있었죠. 그럼 5일 때는 어떨까요? 5일 때. 5일 때도 5일 때는 을만 한 사람만 이거겠네요. 5보다 같거나 작다면 얘는 맞는 거네요. 그러면 5일 때는 얘가 5일 때는 얘만 나쁘게 대우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례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따라서 2번이 됩니다. 포인트. 반례 제시. 반례 제시가 반례를 검토. 근데 어느 경우에 반례를 검토한다, 이건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16번. 16번 뭐 이거부터 볼까요? 뭐 보면은 도덕적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도덕적 비난이 될 수 있다. 의 여부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도덕적 판단이 서로 달라야 된다. 뭐 도덕적 비난에 대한 여부를 검토할 것 같네요. 그러면 갑을병 세 사람 모두 약속 위반이 잘못된 행위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인정한 특별한 사정이란 당연한 자, 약속을 위반하면 비난한대요. 우린 지금부터 게임을 할 겁니다. 약속 위반하는 놈은 다 비난합니다.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놈은 봐줍니다. 특별한 사정이랑 물리력이 없는 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외에 행위 능력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특별한 사정이 해당하지 않더라도 능력을 인지한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과 없다는 입장이 나눠집니다. 이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물리적이죠. 물리적 능력이 없다면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능력이 물리력이 없다면 능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행위 능력이 있더라도, 자, 없는 경우와 능력이 있는 경우죠. 두 개로 나눠집니다. 능력이 있더라도, 능력이 있더라도 잠깐 갑자기 재밌는 게 와서, 능력이 있더라도 두 번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두 번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기억과 인정하지 않는 니은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니은은 비판을 할 것이고, 왜냐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경우, 그 두 번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경우, 인지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능력이 있음을 인지를 했을 때는 비판하겠지만 능력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네 개가 나오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이거면 끝입니다. 자, 기억. 갑이 1과 3의 상황에서 1과 3의 상황에서 정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서로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에 대한, 자, 그러면은 얘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일단 경우부터 다 나눠봅시다. 자, 1번은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니은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나한텐 버튼이 있으니까. 근데 인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능력이 없는데 인지한지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끝입니다. 이거를 귀찮아서 이랬는지 말았는지 상관없고, 그냥 능력이 없으면 기억과 니은을 능력이 없다? 그럼 비판하지 않는다 해서 끝나는 건 판단이 끝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그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판받지 않는 긍정적 요건 낚시입니다. 긍정적 요건 낚시란 이미 앞에서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게 긍정적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인정이 된 겁니다. 이게 적극이라 하는 게 더 맞을까요? 적극적 요건 낚시 아니면 적극이 더 맞겠네요. 적극 소극 판결문 할 때 적극적 요건 낚시입니다. 적극적 요건 낚시. 그러면 이게 이미 다 인정이 될 경우 뒤를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소극적 낚시는 이 앞에가 이미 요건이 없는데 뒤에 걸 판단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럼 뒤에도 판단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게 소극적 요건 낚시고, 이건 적극적 요건 낚시에 해당합니다. 이거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되죠. 자, 그러면은 다시 기억 니은 뒤로 보면은 갑이 1번과 3번에서 상황에서 정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니은을 채택한 것이다? 아니죠. 왜냐면 기억을 채택해도 가능합니다. 자, 니은과 기억은 능력이 있을 때 두 번째 요건을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시하는 건데, 니은을 체크해도 능력이 없다면 비판하지 않는다고 할 겁니다. 기억을 체크해도 첫 번째 특별한 사정인 능력이 없다 하면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 X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문제 보고 저는 토할 뻔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 할래. 자, 그럼 니은을 채택한 을은 이 두 번째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니은을 채택한 을은 이의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니은이 뭐죠? 니은이 깜짝 놀랐네. 니은이 이거구나. 저 니은이 위에 건 줄 알고 지금. 자, 능력이 인지 여부를 검토할 거냐에 대한 거죠. 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건 누굽니까? 기억입니다. 니은은 두 번째 요건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다라는 거죠. 항상 이거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다. 능력이 없다면 비판할 것이다라는 거죠. 능력이 없다면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능력이 있다면 그냥 난 비판할래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얘가 인지를 했건 없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비판할 겁니다. 이거 보고 이거 뭐 대우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능력이 없다면 비판하지 않는 거고 능력이 있다면 얘는 비판하는 거. 얘랑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얘랑 같은 거예요. 그 중에 얘만 띄어져 나온 거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O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비판합니다. 따라서 X입니다. 병은 기억을 채택하든 니은을 채택하든 3의 상황에서 정의,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기억을 채택해도 능력이 없으면은 얘는 비판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요건이기 때문에. 니은을 채택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판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겠죠. 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문제네요. 카톡이 재밌는 게 아니고. 자, 29번 보겠습니다. 순보험료란 보기부터 보면 딱히 공통쟁점 없네요. 순보험료란 보험급여 기획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손해율은 예상한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손해율은 손해율 변동 자료가 부족하면 그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례에서 손해율이 들쭉날쭉하다라는 걸 보면은 지금 과거 자료가 부족하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자료가 부족하구나.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발표에 따르면 4살 반려견은 25만원, 반려묘는 20만원이랍니다. 우리 아리 치료하려면 20만원씩 1년 동안 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을 줍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기억 수령 건수는 수령 건수의 80%입니까? 아니죠. 반려묘가 한 번 갔는데 얘 꾀병이에요. 그래서 진료비 0원. 얘는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2억 원. 그러면 얘 한 건입니다. 그래서 80% 그래서 지금 25만 원, 24만 원, 20만 원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지금 가격이랑 같은 거지 건수랑 관련돼서 80%가 나온 게 아닙니다. 보험 수령액은 4살 반려견 수령액의 80%다. 이렇게 해야 좀 말이 되겠네요. 왜냐면 순보험료란 보험금의 기대값이 상한 보험료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발표로 변동성이 작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과거 자료가 더 이상 부족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발표로 이렇게 된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음표만 쳤습니다. 근데 뭐 맥락은 같으니까 O로 물음표정 되겠네요. D가 니은에 가입하면 기획에 비해 진료가 비싸질수록 진료비에 대한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 이거는 좀 보험을 들어보면 아는 건데 자 1,000만 원,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 그럼 기억은 내가 낼 거는
내가 낼 건 300만 원이에요. 근데 똑같이 니은에서 내가 30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보험료를 내준다 합시다. 그럼 얘는 1000만 원이라 가정한 건데 얘가 만약에 5억 원이에요. 그럼 얘는 300만 원이 아니라 더 이상 엄청 오르겠죠. 근데 난 아직도 300만 니은에 따르면 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니은이 가격이 올라질수록 더 조금 내겠죠. 그래서 X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설을 시험함으로써 자,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A 가설은 내일 비가 온다고 예측했고 근데 얘는 증거 C 가설 B는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설은 관측된 이후에 만들었대요. 소설 쓴 거죠. 어떤 예측도 한 적 없고 당연히 성공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좋은 설명이라고 합니다. B 가설은 좋은 설명이라고 해요. 지금 그럼 A 가설은 예측을 한 거네요. 예측과 사후 설명의 차이를 물어보네요. 그죠? 그럼 이론에서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입증 정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데 그러기 위해선 예측 성공이나 실패를 통해 시험을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못한다. 예측을 통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입증 정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때 가설이 먼저 만들어져 예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A 가설처럼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후 설명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얘는 예측이란 게 없어요. 애초부터 그렇게 구성된 거고 이런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란 걸 한 적이 없습니다. B는. 그러니까 B는 그냥 소설이라는 거고 A만 그 과학에서 얘기하는 가설 예측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자, 기억. 두 가설이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설들이 내놓는 예측은 다를 수 없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다른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물음표. 2번. 오, 좋은 소식이 올라왔네요. 이론에 따르면 100일째 비가 오지 않는다는 증거는 A 가설의 일정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00일째 비가 오지 않는다. 영향을 주죠.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주겠네요. 3번 100일째 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의 가성 입증 정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100일째 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 가설의 입증 정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쵸? 아니죠. 100일째에 대해선 비가설도 예측이죠. 100일째, 그러니까 99번째에 대해서는 어떤 예측도 하지 않았지만 100일째에 대해서는 예측입니다. 따라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입증 정도는 올라가겠죠. 자, 4번. 이론에 따르면 99번째 시점에서 볼 때 비가설은 입증되긴 하였으나 아니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후 설명이죠. 99번째까지는. 100번째까지 예측이고 100번째부터. 5번. 이론에 따르면 B가설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어떤 시점에서 A가설은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그렇죠. 99번째까지는 구성되지 않은 어떤 시점에서 99번째까지 A는 이미 입증되었죠. 따라서 맞는 선지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이것으로 14, 16, 29, 35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